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 겸손히 힘들다는 처음 모셨는데 축 드셨습니까? 그 전에도 잘 안 불러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죽은 주셨습니까? 죽? 예예.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가 사션을 하셨으니까 일단 공천과 정치인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또 전체를 보는 경험도 있으시고, 예전에도 정세균 계다 이런 계보 얘기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 시절 또 친문으로도 분류돼서 계보가 뭔지도 아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공천과 무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은퇴 선언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자락을 먼저 이렇게 까는 이유는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논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위치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먼저 짚어드리고 한 건데, 우선 한 30여 명 이탈했다고 계산이 된단 말이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최 수석께서도 예상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나온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걱정을 하셨다. 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결과를 접하고 어떠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으로. 우선 이제 모든 사안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잖아요. 네. 요 체포동의안 문제의 본질은 가공할 만한 이제 정치보복 검찰의 공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개인의 어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의 본질이 정치보복이고 가공할 정말 전대미문의 이건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가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던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럼 검찰이나 예를 들어서 뭐 상대 당, 또 뭐 혹은 뭐 대통령,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이탈표가 나오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 흔들리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폭탄으로 이게 던진 거, 이게 본질이거든요. 검찰이 이거 가결된다고 생각하고 던졌겠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이제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는 그분들도 가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뭐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도 가결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결국은 몇 표가 이탈됐느냐는 것은 이제 현상이고, 본질은 검찰의 의도나 혹은 희망이 바라는 대로 지금 된 게 그게 30표 이상의 이탈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탈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검찰이 혹은 현 정권이 그 야당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정권도 가져가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던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흔들어 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영장을 나눠서 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첫 번이었지만 또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러겠어요? 이번에 흔들어서 휘청거리게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고 그 의도는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30여 명의 이분들도 사실은 그 의도를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다 아는데, 그리고 이 구속영장도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사실은. 또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요거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표결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빌려 쓴 거죠, 지금. 목소리는 안 냈죠. 목소리는 안 내고. 그래서 그렇죠. 목소리를 존재만 보여준 거죠. 존재만. 목소리를 안 낸 게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예. 이게 이제 상대당과의 어떤 쟁투나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 내에서 같이 맞서서 맞고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탈했는데 목소리도 안 내고 이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내에 이제 불신이라는 것이 강하게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이제 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고께서 수석께서 트릭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트릭. 사실 그런 이견이 있으면 같은 당내에 있는 동지들이니까 이견을 말하고 그 공론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비공개 의총에서라도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따로 뭐 그룹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의총장에서는 오히려 다 부결시킨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저는 뭐 가령 이제 서른 의원은 저는 부결표를 던졌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발언을 봤어요. 예. 그런데 침묵하고 있거나 예. 혹은 이런 이제 자기주의 주장이나 생각들을 피력하지 아니한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뭐 기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당내에서 정치적인 이제 트릭을 한 것이죠. 트릭을 쓴 거죠. 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오히려 떠들고 공개하고 그 공론장에서 다투고 여론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러는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게 또 오히려 당이나 예. 우리한테 좀 해가 더 크겠다 싶으면은 비공개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안심시킨 거잖아요. 안심시키고 예, 지도부와 지도부도 안심당했죠. 안심당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부터 당론 사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선은 검찰의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대장동으로 1년 6개월 이상 그렇게 대한민국 뒤흔들고 돈 받았다, 뭔가 어디 숨겨놨다, 뇌물이다, 정치자금이다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성남 FC가 주종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은 정황 근거도 못 되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또 가고. 이제 대북 성공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게 번지수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근본 동기는 그 공천 불안감이겠죠 아무래도. 결국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르면 자기는 공천 못 받는다 이런 그런 불안감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그래서 예선과 본선이 있죠. 공천 못 받을 수 있다 와.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재명 대표로 수도권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둘 다. 근데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사를 보면 그 당 대표나 총선 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천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은 반문은 공천에서 안 그러면 떠드니까 공천에서 불이익 받은 사람이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고 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선했잖아요. 경선에 졌죠. 근데 자기를 학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무명의 후보에게 경선에서 원사이드하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문정부 청와대 출신이 가서 경선하려고 할 생각도 안 했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으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공천이 불안한 것을 이재명으로 총선이 가능하겠냐로 둔갑시키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점도 있고 예. 사실은 또 어떤 경우는 민주당의 공천사를 잘 알면 반대표 비대표로 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도 계속 떠들어대면 나를 자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공천 불안 이런 걸로는 민주당 공천사를 보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저쪽은 틀림없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냥 옛날에 이제 진박 논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 있는데 민주당은 거꾸로거든요. 친노가 학살당한 적이 있고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불출마했습니다마는 또 공천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막연한 불안감, 공천 불안감도 있지만 공천을 오히려 반대표, 비대표를 하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심에는 총선과 관련된 셈법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그 셈법 하에서 이 이제 존재감도 보여주고 일종의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 대해줘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냐 이거죠. 그 말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게 너무 비열한 방식 아니에요? 방식 자체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이게 이제 아주 거친 충돌, 불신을 전제로 한 거친 충돌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잘해줘라 단순히 뭐 이런 측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측면이 더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나는 이재명이 싫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대안 세력. 그러면 민주당 총선 시스템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갈 거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이 이탈표가 뭐 하나의 뭉쳐진 단일한 표는 아닌 것 같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 것 같은다.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까 보시기에? 그게 저는 마땅치 않고 없는데 대안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인물과 세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상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대안을 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가결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다고 표현하시고 트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이제 자기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총선에서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의 그 치읓이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충돌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기에 좌초되거나 혹은 뭐 좌초가 안 돼도 뭐 큰 구멍이 나거나 이러면 다 그 다음에 대체 세력이 없잖아요. 대안도 없고 그러면 그냥 폭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 세력의 의도에 그대로 이바지하고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각 그런 행위 자체 특히 그것을 이중적으로 플레이한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돼서도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죠. 자 이제 공천과 무관하다 보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끝났나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